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에는 두통이 없어요. 뇌 CT나 MRI를 촬영해서 중풍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뇌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로 인한 두통도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한의사 박수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민해지면 머리가 아프신 분들 계시죠? 진통제를 먹으면 좀 나았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또 머리가 아프고요. 이런 증상이 짧으면 며칠 정도 가다가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몇 개월, 수년간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두통입니다. 두통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은 경험하는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두통이라고 해서 똑같이 다 머리가 아픈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두통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의 유형을 알아보고요. 또 두통을 유발하는 자율신경의 문제와 혼자서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머리 아플 때마다 타이레놀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잠시만 약을 내려놓고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머리 아픈 걸 두통이라고 하죠.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없으신데 두통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두통을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물이나 뇌종양 같은 원인이 명확한 2차성 두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부분 두통 환자분들은 1차성 두통에 해당되세요. 1차성 두통에는 편두통, 군발성 두통, 긴장성 두통이 있는데요. 각각 두통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편두통은 주로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한쪽 머리에서 발생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양쪽이 다 아프셔도 편두통일 수 있고요. 구역감을 느끼거나 빛에 민감해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군발성 두통은 남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 두통은 통증이 아주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눈 주위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장성 두통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갈 때 이 목 어깨에 근육이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목 어깨 근육들은 머리와 해부학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조여지는 듯한 느낌, 혹은 작은 모자를 머리에 꽉 맞게 썼을 때 느껴지는 느낌의 두통이 나타납니다. 두통의 원인은 수십 가지는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드시는 약물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나 카페인도 두통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고요. 오피오이드 성분의 항정신성 약물도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타이레놀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약물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두통이 심해질 수 있어서 약물 오남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목이 안 좋거나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에 위치한 척추를 경추라고 하는데요.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들 중에서 머리 위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목에서 머리로 넘어가는 부위에 있는 후두신경이 대표적인데요. 디스크나 척추가 틀어지면서 이쪽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목에서 머리로 타고 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 어깨 근육이 뭉쳐도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 어깨에서 머리 쪽에 붙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승모근, 견갑거근, 흉쇄유돌근, 후두하근, 이런 근육들이 뭉치면 머리를 밑으로 잡아당기면서 조여지는 듯한 긴장성 두통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 식습관, 혈관염, 근막동통 증후군 등으로 인해서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유독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심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자율신경 중 몸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편두통이 발생하는 기전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건데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일단 우리 몸은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에는 두통이 없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수축되었던 혈관이 다시 확장되면서 그때부터 두통이 나타납니다. 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목 어깨 근육을 뭉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화가 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계시나요? 아니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시나요? 아마 후자이실 겁니다.
그때 목 어깨 근육들이 뭉치면서 긴장성 두통을 유발합니다. 또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로 인한 두통도 있습니다. 바로 군발성 두통 증상인데요. 이 군발성 두통은 눈 주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통증뿐만 아니라 눈물이나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눈이 빨갛게 충혈된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부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에 나타납니다. 두통은 일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두통과 그렇지 않은 두통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두통이 있을 때 검사를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없었던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 임산부, 암 투병 중이신 분들,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도 두통이 생겼을 때 꼭 병원에 가셔야 하고요. 운동을 할 때나 숨을 참고 있을 때, 몸에 힘을 꽉 줄 때 두통이 생길 때나, 두통과 동시에 신체의 마비 증상이나 감각이 떨어진 증상이 발생할 때, 또 눈이나 머리 주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날 때, 이럴 때는 병원에 꼭 내원을 하셔서 뇌 CT나 MRI를 촬영해서 중풍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뇌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닌 1차성 두통이신 분들은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혼자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먼저 이걸 해보시고요. 그래도 잘 낫지 않으시면 그때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두판상근을 풀어줄 건데요. 머리 뒤쪽을 만지다 보면 이 귀 뒤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여기를 유양돌기라고 하고요. 이 유양돌기에서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여기가 두판상근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쪽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눌러줄 건데요. 이쪽을 누를 때 반대쪽 눈을 향해서, 그러니까 왼쪽 두판상근을 마사지한다고 하면 오른쪽 눈을 향해서 찌른다는 느낌으로 이 방향으로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가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부위를 5초에서 10초간 눌러줍니다. 두 번째로 모상건막 스트레칭인데요.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는 것처럼 머리 위쪽에 위치한 이 모상건막이라는 것도 뭉칠 수 있어요. 그러면 긴장성 두통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두 손을 깍지를 끼고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앞뒤로 살살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두피가 마치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지금 모상건막이거든요. 이쪽 부위를 가볍게 앞뒤로 움직여주면서 살살 풀어주도록 합니다. 이때 머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로 머리 위에 있는 이 모상건막을 풀어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통이 며칠, 몇 개월이 아니라 정말 몇 년씩, 심지어 10년 이상이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 상태에 노출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심박변이도나 뇌파 검사를 해보면 자율신경의 균형까지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가치료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한번 꼭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통과 자율신경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